하나의 섬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야시장에서는 새벽까지 생명력이 넘치고 세계를 정복한 버블티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고대 사원이 최첨단 반도체 공장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힘을 공급합니다. 이곳은 오랜 군사 통치의 시간을 지나 민주주의가 태어난 땅이며 전통 중국 문화를 본토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지켜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중화민국, 즉 대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성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오해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보다 작은 이 섬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은 섬이 담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세계 정치의 기초를 흔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기술 강국이며 세계가 그 본질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보물창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리마커블 한 곳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저희와 함께 그 여정을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이 여행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섬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만의 독특한 위치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이곳의 사람들은 모든 역경을 뚫고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 중 하나를 세워나갔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 정치적 공백 속에서 살아가는 섬. 대만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길이가 약 394km, 넓이가 144km로 중국 본토의 해안에서 겨우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대만은 면적이 36,197로 네덜란드보다도 작지만 약 2,300만 명이 거주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대만 인구의 대다수는 만다린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대만어와 기타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만의 진정한 독특함은 그 정치적 지위에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정부, 군대, 통화, 여권을 가진 완전한 독립국가로 기능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의 압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세계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으며 서쪽으로는 대만 해협, 북쪽으로는 동중국해, 동쪽으로는 필리핀해, 남쪽으로는 남중국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현대 역사 내내 대만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약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며 주요 석유 매장지나 광물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불리함은 대만이 더욱 귀중한 자산인 인적 자본과 기술 혁신을 발전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만은 이러한 제약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식 기반 경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동아시아 해운의 중심에 위치한 대만은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각됩니다. 대만을 통제하면 주요 강대국이 매년 수조 리알 규모의 상품이 거래되는 무역로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 섬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적 갈등의 중심에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한 세대만의 가난에서 번영으로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대만이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적 변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1인당 소득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유사했습니다. 오늘날 대만 시민들은 대부분의 유럽인들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1인당 GDP는 12만 3천 사우디 리알을 초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대만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교육 투자, 점진적인 기술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훌륭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가공구역을 설립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체계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만의 경제는 30년 동안 연평균 8%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매우 드문 지속적인 성장률입니다. 이 시기는 대만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섬은 농업 경제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섭니다.
이 섬은 전 세계 반도체 수도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컴퓨터 칩의 60% 이상과 가장 발전된 프로세서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 TSMC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로 그들의 시설은 때때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적 뒤에는 치열한 도전들이 따라왔다. 타이완의 노동자들은 긴 근무 시간, 환경 파괴, 그리고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한 세대 전체가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민주주의의 여정을 겪었다. 타이완의 민주화 과정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정치적 변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타이완은 내전에서 공산당에 져 중국 본토를 떠난 쿵무안탕 KMT 정부가 부과한 계엄령 아래에서 생활했다. 이 기간은 백색 테러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 명이 정부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반대의 이유로 투옥되거나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했다. 타이완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정치 정당은 금지되었으며 시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정부는 공포와 군사적 통제를 통해 통치하며 타이완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타이완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평화로운 민주적 전환을 겪게 된다. 오랜 독재자 장개석의 아들인 장칭거 대통령은 정치 시스템의 자유화를 시작했으며 1987년에 계엄령이 해제된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법적 지위를 얻고 언론의 자유가 점차 회복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정점은 1996년 대만이 최초의 직접 대통령 선거를 치른 순간에 다다랐다. 그로써 대만은 역사상 최초의 중국어를 사용하는 민주국가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대만은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 경쟁력 있는 선거, 그리고 강한 시민 자유 보호 덕분에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위협 아래 존재한다. 중국은 대만을 분리된 성으로 간주하며 재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대만은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지만 잘못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군사적 친인베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2,300만 명의 사람들이 권위주의적 위협의 그늘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섬, 대만. 대만의 겸손한 크기 뒤에는 현대 세계를 조용히 지배하는 기술 제국이 숨겨져 있다. 지구 어디서든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면 대만 제조에 의존하는 제품들로 둘러싸일 것이다. 당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부터 당신이 일하고 있는 컴퓨터까지 대만 기업들이 이 기기들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지배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 섬은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과 가장 진보된 컴퓨터 칩의 90%를 생산한다. 대만의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요 기술 기업을 위한 프로세서를 제조합니다. 그러나 대만의 기술 지배력은 반도체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섬은 세계 LCD 패널의 70% 이상을 생산하며 마더보드와 그래픽 카드 제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기타 주요 제품을 조립하는 폭스콘과 같은 기업은 대규모 공장 단지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만은 특히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섬은 인구 대비 공학 졸업생을 거의 모든 나라보다 많이 배출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기술 산업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정부기관은 대만의 기술에 접근하는데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고립을 피하는 균형을 신중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기에 그 어떤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 보존입니다. 대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전통 중국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성과 민주주의를 수용한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중국 문화의 많은 측면이 대만에서 본토 중국보다 더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본토 중국에서는 문화적 연속성이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여전히 복잡한 문자로 이루어진 전통 중국어 쓰기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본토 중국은 수십 년 전에 간체자를 채택했습니다. 중추절, 추석, 그리고 드래곤보트 축제와 같은 전통 명절은 수세기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진어센틱한 관습으로 기념됩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국 사원들이 있는 곳으로 고대 종교 관습이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에 있는 롱산 사원이나 섬 전역의 산재에 있는 공자 사원들은 수천 년의 중국 문명과 직결되는 정신적 전통을 지켜옵니다. 그러나 대만은 또한 식민지 시대의 일본 영향, 섬의 원주민 문화, 그리고 현대 국제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대만의 야시장들은 이 문화적 융합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저녁 모임은 전통 길거리 음식을 현대의 편리함과 결합하고 고대의 사회적 관습을 현대 기술과 함께 어우러지게 합니다. 세계 곳곳을 매료시킨 유명한 버블티는 대만의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만이 전통 요소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섬은 또한 중국 각 지역의 언어와 관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국성에서 온 이주민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을 대만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질 뻔한 중국 지역 문화의 살아있는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만의 고유유산도 주목받아야 합니다. 중국 이민자들이 도착하기 이전 대만에는 수천 년 동안 이 섬에 거주해온 아우스트로네시아계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들 원주민 공동체는 대만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수치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합니다. 대만은 16개의 독특한 원주민 부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부족은 나름의 언어, 관습,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중국 등 여러 세력의 수세기 동안의 식민지 지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대만의 원주민들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마다가스카르와 이스터 섬, 뉴질랜드까지 퍼진 아우스트로네시아계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입니다. 언어적 및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대만은 이들 항해 민족이 수천 년 전 광활한 태평양을 넘어 퍼져나간 원래의 고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문화 전반에 걸쳐 원주민의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지명, 음식 및 문화적 관습들은 원주율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만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섬의 환경 보존 접근법은 종종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원주민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문화 보존, 땅의 권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현대의 기회를 수용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문화센터, 전통 권리의 법적 인정 등을 통해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만이 다문화주의와 통합된 사회 내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향한 더 넓은 약속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계를 놀라게 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부유한 국가들조차 부끄럽게 만들 만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95년에 시행된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은 대만 인구의 99% 이상을 커버하며
건강관리에 GDP의 약 6%만을 지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들이 최소한의 서류 작업과 극히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어떤 의사나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며 처방약은 대폭 지원되어 필수 치료를 모든 사람이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응급치료는 섬 전역의 병원에서 제공되며 도시 지역에서는 몇 분 안에 출동하는 앰뷸런스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이 섬이 감염률을 눈에 띄게 낮게 유지하면서도 2020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은 잠재적 접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고 의료 인프라는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사례를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의료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으며 전문의들은 유수의 국제기관에서 교육받았고 병원은 첨단 기술로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수술이 대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때로는 더 나은 품질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급속히 고령화하는 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 예방치료, 건강기술 분야의 혁신은 효율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의료 모델은 자신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한 음식의 천국, 대만의 미식 현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미적 성취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중국의 다양한 영향을 받아 지역 재료와 혁신적인 기법을 결합한 섬의 음식 문화는 야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전통 교자부터 시작해 경계를 허물고 창의성을 발휘한 퓨전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대만의 요리는 이민자들이 현지 특산물을 섬으로 가져오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법과 레시피를 차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중국 요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독특한 요리 실험실이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리는 본토의 기원보다 더욱 정교하거나 창의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섬이 세계 요리에 기여한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는 1980년대 타이중에서 시작된 버블티로 이제는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만은 또한 샤오롱바오 수프 교자를 완벽하게 발명하고 혁신적인 소고기 국수 요리를 창조하며 수많은 거리 음식 특선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거리 음식들은 미식가들이 굽이치는 항해를 감행해 경험하고자 하는 음식들입니다. 타이페이의 스린 야시장이나 타이중의 펑지아 야시장은 수백 명의 상인들이 모여 가장 맛있고 혁신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야외 음식 코트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들은 새벽 시간까지 열리며 공동의 식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활기찬 음식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대만의 식품 안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으로 정기적인 검열과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품질에 대한 주의 덕분에 심지어 거리 음식 상인들도 높은 위생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만의 음식 문화는 방문객들에게 맛있고 안전한 경험이 됩니다. 대만의 요리 문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마다 대만식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있으며 대만에서 시작된 음식 트렌드가 아시아 전역은 물론 그 너머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혁신 역시 붐비는 섬에서 발전해 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주는 놀라운 환경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대만은 정교한 분류 및 처리 시스템을 통해 50%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대만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마치 잘 조율된 공연처럼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분류로 자신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전문화된 쓰레기차가 특정 요일에 각기 다른 재료를 수거하러 옵니다. 쓰레기차에서 흘러나오는 아이코닉한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는 대만의 문화 사운드 트랙의 일부가 되어 주민들에게 분류된 쓰레기를 내놓을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특히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의 위치는 뛰어난 풍력 자원을 제공하고 풍부한 햇빛은 태양광 발전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핵에너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대만의 도시계획은 밀집된 인구가 녹지 공간과 효율적인 교통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이페이와 같은 도시들은 광범위한 지하철 시스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도시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과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타이완은 산업활동과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 오염,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른 인구 밀집 지역들이 연구하고 채택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자원 관리 또한 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한정된 담수 자원을 신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첨단 수처리 시설과 보존 프로그램이 주기적인 가뭄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간주하는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의 전략적 위치, 경제적 중요성,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경쟁에서 상징적 의미는 글로벌 갈등의 잠재적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반란 지방으로 간주하며 결국 필요한 경우 힘을 동원해 본토와 재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은 재통일이 무기한 연기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군대는 섬 주위에서 군사훈련과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은 타이완 방어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무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사 개입에 대한 명시적 약속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점점 더 미국이 대만을 무프로보크드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갈등의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슈퍼파워 간의 대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만 주민들은 즉각적인 독립이나 중국과의 통합보다 현 상태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반도체 산업은 상황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대만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서의 우위는 어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군용 항공기가 대만의 공중 방어 구역에 정기적으로 진입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방어 예산을 증가시키고 침략이 극히 비용이 많이 들도록 설계된 비대칭 전투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상황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민주적 가치가 21세기 국제관계의 미래를 형성할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통제가 그 방향을 잡을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섬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입니다. 대만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가난에서 번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고립에서 세계 통합으로 이 작은 섬은 수십 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섬의 2,300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 중 하나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잠재적인 군사적 갈등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결단력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자유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대만의 경험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 경제 혁신의 힘, 그리고 평화로운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교훈을 전 세계 민주주의에 제공합니다. 이 섬은 그 지역 사람들이 우수성과 혁신에 헌신할 때 작은 곳이 얼마나 거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대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리가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작은 섬이 기술 강국이 되고 활기찬 민주국가가 되며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가능성을 믿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단지 2,300만 대만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